이제 그 시선은 보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변화에 머문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수많은 항목 중에서도 특히 50대와 60대에게 피부에 와닿는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을 안정시키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책들이다. 무엇보다 중장년층은 이제 단순한 내 집 마련이 아니라 노후 안정이라는 더 깊은 바람을 안고 있다. 과거에는 청약이나 분양처럼 미래의 기대에 투자했다면 이제는 주거 환경의 질과 유지 관리, 의료 접근성, 생활 인프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 공공임대 확대는 중장년층에게 큰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시 처방이 아닌 안정적 주거 지원을 통한 삶의 기반 보장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나 건강 문제로 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오늘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이 된다. 주거비 걱정을 덜고 나면 사람은 비로소 건강과 여가, 공동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변화가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다. 또한 고령자 전용 주택 정책은 단순히 노인 전용 아파트가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외로움과 고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 세대에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은 금전적 가치 이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따뜻한 주거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의료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또 하나는 이동의 자유다. 이제는 가까운 병원, 시장, 공원 등 생활 반경 안에 필수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이에 맞춰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 재생 정책을 통해 오래된 도심이 다시 삶의 터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익숙한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핵심 방향은 자산 가치 보호이다. 오랜 세월 쌓아온 집 한 채가 규제에 묶여 제값을 못 받거나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구조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양도 시점에 현실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을 지키는 동시에 자녀에게도 안정적인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세대 간 연속성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사할 수 있는 용기를 되찾게 해주는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중년의 이사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다. 하지만 대출 규제나 신용 기준 때문에 망설이던 이들에게 정부는 보다 유연한 금융 접근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제도의 틀에 갇혀 삶을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정책의 흐름은 삶의 회복과 맞닿아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주고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방향이다. 50대와 60대는 어느 한 시점에 멈춰 있는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겪었고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기다. 그들의 필요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정서와 존엄, 그리고 내일을 그릴 수 있는 안정감에 있다. 정부는 이제 중장년을 단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그려갈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역시 그런 철학을 반영해 단기적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장기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된다. 정부가 만든 틀 속에 억지로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나의 방식으로 설계하고 나의 속도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주거가 있고 그 주거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중장년의 삶에 직접적인 울림을 준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삶의 결이다. 50을 넘긴 어느 날 문득 사람은 돌아본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세월은 어땠는지,
이 동네에서 울고 웃던 기억은 얼마나 깊은지. 삶은 결국 공간과 얽혀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고 바꾸고 떠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그런 사람의 삶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건 단지 싸고 좋은 집이 아니다. 그 안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덜 외롭고 덜 불안하며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품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살면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한다. 혹은 자녀가 다시 돌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때 중요한 건 융통성 있는 집이다. 방 하나, 욕실 하나, 단지 내 복지시설 하나가 삶의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된다. 이재명 정부는 그래서 살아가는 집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법을 바꿀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 삶을 견디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는 곳으로 바꾸는 집. 그렇기에 복합 커뮤니티형 공공임대의 등장은 큰 변화다. 기존의 임대는 임시와 저소득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오래된 친구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듣고 계단 옆 화단을 가꾸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집은 단지 임대가 아닌 정서적 자산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사를 한다는 건 중년 이후에 매우 큰 결정이다. 낯선 환경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은 피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 재생을 함께 추진한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새로운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려 이사를 하지 않아도 이사한 듯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오랜 시간 쌓아온 집 한 채가 자산의 무게가 아니라 가능성의 날개가 되도록 세제 완화와 대출 유연화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세금은 덜고 대출은 열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에 제동을 거는 제도를 하나씩 풀어가는 중이다. 여기에 디지털 주거복지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예전엔 일일이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떼고 줄을 서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한 대로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바뀌고 있다. 기술이 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다가오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다. 단순히 노후를 준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책임져온 한 사람의 주인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장년이 지금 느끼고 싶은 정책의 언어다. 삶이란 정해진 공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중년은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자식이 되며 일과 건강, 관계와 고독 사이를 오가며 살아간다. 정부가 이 복잡한 삶의 결을 읽고 그에 맞춘 정책을 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이다. 그리하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삶의 감도까지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길 위에서 50대, 60대는 더 이상 뒤처진 세대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회가 가장 신중하게 귀 기울여야 할 삶의 증언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답한다. 당신의 오늘이 국가의 내일입니다.